안녕하세요. 한가족 문진석 대표와 이서연 소장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보통 흐름이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이 재개발 투자는 인허가에 따라서 속도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서 수익이 높을지 낮아질지가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국토부와 국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의 재개발은요, 전례 없는 기회를 맞이한 상태입니다. 서울시, 국토부, 국회까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재개발을 전부 다 밀어주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단순히 재개발 투자의 조타를 넘어서서 대놓고 밀어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재개발일까요? 서울에서 아파트 공급량의 90%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되는데 당장 서울 아파트의 공급이 바닥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적정 가구 수는 46,000가구. 하지만 2026년부터의 입주 물량은 이 정도로 턱없이 모자랍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요, 단 몇 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약 10년 동안은 공급이 이렇게 바닥일 거예요.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는 데의 가장 큰 원인은 현금 가치의 하락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공급 부족도 크게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공급을 하려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거의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서울시와 정부는 물론이고 이제는 국회까지 나서서 재개발을 강하게 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제각각 어떻게 재개발에 힘쓰고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취임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재개발 선정에 나섰습니다.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등등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들을 전부 축소하고 있죠. 신속통합기획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까지 원래 5년 이상이 걸렸는데요. 이제는 2년 이상을 줄여서 총 2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또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을 3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요. 조합 설립 이후 착공까지, 즉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를 8년 6개월에서 6년으로 단축하면서 결과적으로 2년 6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원래는 18년도 넘게 걸렸다면 이제부터는 13년 만에 아파트 입주까지 가능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시즌2라는 이름으로 절차 폐지가 간소화되고 협의 검증이 신속화되고 이주 촉진을 보상해주는 등등 추가로 1년 정도 더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18년 6개월이 걸리던 재개발을 13년으로 줄였는데 여기서 1년을 추가로 더 줄여서 12년 만에 입주하도록 한 거죠. 덧붙여서 서울시는 지금 2031년까지 한강변 같은 핵심 지역에 19만 8천 호를 착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아타운입니다. 추진위원회 설립이 필요 없어진 데다가 재개발 인허가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것 중에 하나인 관리처분 인가가 사업시행 인가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아타운 선정 후부터 아파트 입주까지 10년 안쪽으로도 가능하게 됐어요. 강북구의 본동 모아타운은 2022년에 선정이 됐는데요. 벌써 공사에 들어갔고 입주는 2028년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신속통합기획을 포함한 일반적인 재개발의 노후도가 60%를 충족해야 됐다면 모아타운의 경우에는 그보다 낮은 50%만 충족이 되면 되고 노후 건축물의 기준도 20년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재개발이 안 되던 곳들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업성도 대폭 개선이 됐습니다. 기존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용적률이 낮고 또 15층이라고 하는 층수 제한이 있었는데요. 이랬던 곳을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할 경우에는 35층 이상으로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용적률 또한 300% 이상으로 개발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그동안 노후도가 낮아서 재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의 사업성이 크게 상승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자양 1동과 2동을 들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의 노후도는 상당히 낮은 축에 속해요. 그래서 예전이었으면 재개발을 하기도 힘든 노후도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지역들이 모아타운을 통해서 재개발로 선정됐거나 또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한 예시로 자양 2동의 B구역을 들 수 있는데요. 구역은 대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이 붉을수록 노후도가 높은 거고 파란색이 진할수록 신축인 건물입니다. 만약에 이곳을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을 한다면 노후도가 57%밖에 나오지 않아서 재개발을 할 수 없는데요.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하면 노후도가 68%가 나오면서 재개발이 가능해졌어요. 현재는 동률 70%까지 진구가 될 만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금액도 많이 올랐습니다. 투룸의 빌라 시세가 선정 전에는 4억대였는데요. 현재는 9억에서 10억 정도의 높은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아타운으로 빠르게 재개발이 진행이 될수록 아파트 공급도 빨리빨리 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가장 원하는 방향이 되죠. 역세권 개발 방식은 선호도가 높은 역의 근처에 주상복합의 형태로 주택을 공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용산역의 주변처럼 승강장 350m 반경 안에서만 개발을 하면 용적률을 500에서 700% 이상 받을 수 있어서 사업성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 면적은 3만 제곱미터까지만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은 땅에 높게 올리는 주상복합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제한이 있어요. 여기에서 추가로 최근에는 민감도심 복합사업이라는 방식도 생겨났는데요. 이건 역세권 개발보다도 사업성이 더 높습니다. 올해 1월 5일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승강장 반경 500m 이내에서 준공 후 20년 이상의 노후도는 60%를 넘기는 지역에서 추진을 할 수 있고요. 면적은 6만 제곱미터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최대 상업지역까지도 부여를 해줘서 기존에 있던 역세권 개발보다도 넓은 면적에 더 높은 용적률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주거 상업시설만이 아니라 업무시설과 공공시설이 들어간 복합건물로 개발을 해서 더 높은 수준의 주거단지로 개발이 되는데요. 이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의 서울시는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재개발 방식을 통해서 예를 들어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 역세권 재개발 방식 등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지역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박원순 시장의 재임 시절에 기존에 잘 추진됐었던 많은 재개발 구역들을 해제시키고 추가로 지정도 하지 않으면서 10년이라는 기간을 벌였죠. 그래서 현재의 서울시는 10년 동안 해제됐던 재개발들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국토부입니다. 국토부에서는 2024년 1월 10일 대규모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주택 공급인데요. 몇 가지 핵심만 꼽아보겠습니다. 재건축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으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안전진단이 없어도 정비사업에 착수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또 재개발에서는 기존의 노후도 요건이 67%에 접도율이라든지 밀도 같은 여러 조건들까지 충족돼야 됐지만요. 앞으로는 노후도가 60%만 넘어도 가능하고 이 이외의 조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사업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서는 노후도가 50%만 넘어도 재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지역도 10%까지만 포함이 가능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최대 20%까지도 가능하게 됐어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겁니다. 그동안 노후도 때문에 재개발을 하지 못했던 곳들을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걸 바꿔줬어요. 그만큼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두 팔 걷고 밀어붙이는 중입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8일에 부동산 대책을 또 한 번 발표했죠. 지난 110 대책처럼 공급을 빨리 해야 되다 보니까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처리해주고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도 함께 처리를 해서 사업 속도를 빠르게 개선을 했습니다. 또 재건축의 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했고요. 참고로 재개발도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을 70%로 완화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는 초기에 드는 비용이 많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당 최대 50억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초기 재개발 속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025년 4월 17일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노후도에서 원래는 무허가 건축물이 제외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포함됩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로 인해서 노후도가 모자랐던 지역들이 재개발이 가능하게 됐어요. 이러한 대표적인 지역을 꼽아본다면 뉴타운 근처입니다. 뉴타운 개발은 워낙에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근처에는 무허가 주택이 많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량진 뉴타운은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이미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주변으로는 아직 재개발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드론으로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노량진 뉴타운이고요. 지금 표시한 두 군데가 아직 재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인데 이곳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달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최근에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아파트 입주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설립을 했습니다. 노란색이 신설된 부서입니다. 주택정비정책관이 생겼고요. 주택정비정책과도 신설이 됐습니다. 이 주요 내용들 역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가리키고 있는 만큼 국토부에서 정비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와 국토부 다음으로 국회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있는 국회에서도 재개발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와 마찬가지로 재건축 재개발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하고 또 기본계획과 정비계획도 동시에 처리하게 합니다. 또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 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어요.
그리고 조합 입원이 해임하거나 공사비를 증액하는 것 등등 사업 시행 중에 생기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에서 재개발을 할 경우에는요, 용적률을 무려 1.3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규정됐습니다. 최근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모아타운의 조합 설립 동의율이 80%에서 75%로 완화됐습니다. 보통 재개발 동의율은요, 막바지로 갈수록 진구가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을 추진할 때 이 5%가 완화된 게 속도감을 확실히 올려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 모아타운 지역들을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아요. 한 군데 좋은 지역을 살펴본다면 강동구 길동입니다. 모아타운으로 추진 중에 있어요. 5호선 역세권에 2028년에 9호선이 개통이 되면 더블 역세권이 됩니다. 그리고 명일동에는 이렇게 표시해 놓은 40년 넘은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데요. 완성 시에 1만 5천 세대가 여기 입주합니다. 좀 전에 보셨던 길동 예정지는 이곳과 도로 하나를 두고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입지가 좋으면서 주변 아파트 시세도 20억 이상으로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조합원 수 대비 건립 세대 수도 많아서 사업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덕분에 최근 12월 20일 사업 설명회가 열리고 3주 만에 동의율이 약 30%를 넘길 만큼 속도가 빠릅니다. 보통 이렇게 사업성이 높은 곳들은 동의율 진구 속도가 빠른 편인데요. 조합 설립 동의율까지 이제 75%로 낮아졌으니까 진행 속도는 탄력이 더 붙을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초기 투자금은 2억대 초반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를 원하신다면 이곳까지 검토하시면 좋습니다. 국회는 법안에 관계없이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큽니다. 여야의 의견 합치가 어려운 것이 원래 정상이에요. 하지만 서울에 아파트 공급이 너무 없다 보니까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다 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개발을 맡고 있는 서울시와 국토부, 국회의 방향성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은 결국에는 재개발에 닿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흐름까지 잠시 살펴본다면요. 현재 미국은 달러를 미친 듯이 찍어내고 있고요. 그 결과 최근 1년 동안의 달러 가치는 매우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상이라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에 원화 가치는 상승해야 하는데요. 동향을 보면 환율이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죠. 그만큼 우리나라 또한 원화를 끊임없이 찍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적으로 원화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실물 자산을 가지는 게 필수입니다. 여기에서 실물 자산을 대표하는 부동산은 아파트인데요. 현재 서울에서는 아파트 투자를 하려고 해도 실거주 의무라든지 대출 제한, 세금 중과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규제에 막혀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법적으로 완화해주고 또 풀어주고 오히려 인센티브까지 부여해주는 유일한 부동산은요, 지금 재개발 빌라밖에 없습니다. 빌라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돼서 아파트와 다르게 갭 투자가 가능한데요. 특히 2024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준공이 된 6억 이하의 신축 빌라를 매수한다면 취득세와 종부세와 양도세에서 주택수 배제 혜택을 받습니다. 양도세의 경우에는 올해 5월부터 중과가 돼서 2주택부터는 65%, 3주택자부터는 75%로 매도 차익이 높다고 한들 실질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조건에 부합하는 신축 빌라를 매수할 경우에는요,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아서 기본 세율만 부과됩니다. 게다가 이 양도세 중과 배제는 평생 동안 적용돼요. 그야말로 큰 혜택인 거죠. 재개발 예정지에 위치한 신축 빌라 투자는 현재 할 수 있는 투자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서울에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재개발 빌라도 반드시 검토하시는 게 좋아요. 궁금한 내용은 전화주세요. 여기까지 한가족 문진석 대표와 이서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